엄마국어입니다. 2025 수능특강 황순원의 고개사 갑시다. 6.25 전쟁 때 아빠가 느끼는 슬픔, 고개사. 현대소설 앞쪽에서는 반드시 서술자, 밖에 있는 서술자냐, 안에 있는 서술자냐, 요놈을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라고 나온 거로 봐서는 안에 있는 서술자. 밖에서 들어오니 아내가 근심스러운 어조로 방 비워달라. 자, 6.25 전쟁 때야. 6.25 전쟁 때인데 황선홍 아저씨가 대구로 피난을 갔어. 대구로 피난을 갔는데 그 새 들어 사는 집 주인이 야, 방 빼. 전쟁 때인데 방 빼라고 그러면 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집에 이렇게 남아있을까 걱정하는 장면이라고. 아까 낮에 할머니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거정잎을 발견했다. 거지 같은 천막,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니까 이런 젠장, 마당에다가 화장실 만든 거야. 아니, 그래갖고, 아니, 아우님, 마당에 화장실을 왜 만들어요? 아우, 거지 새끼들. 그래가지고,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방 비워달라. 근데 차마 이 할머니는 우리한테 거기에 화장실 만들어서 나가란 말은 못하고, 연탄 들여놔야 되니까, 창고로 써야 되니까 나가라. 자,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집 안에. 그거를 못 쓰게 한 거야. 지금 바깥에 살고 있는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된 거라고. 집 안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서 지금 황순원 가족이 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창고 옆에 화장실을 뒷간을 만들어가지고, 마당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쓰지 말래. 어떻게 해?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당에서 이제 쌌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지. 이쯤 돼서 변호사 때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는 부산으로 흘러왔다. 첫 장면은 우리들이 노파한테 쫓겨난 장면. 중략줄거리.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당연히 거기서도 집 구하기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하던 대로 처제, 아내의 여동생, 집이 아니야. 그 방에서 한 8명이 같이 잔 거야. 자, 그런데 그 방마저, 야, 나가. 그래서 나하고 아내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내와 나는 의논한 결과 타협을 받아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한 달치 방세를 미리 한번 내보자. 얼마를 낼 거냐? 그래서 5만 원을 내자. 꽤 큰 돈이야. 우리는 변호사 양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면은 쫓겨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방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은 뒤에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미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내는 국제시장에서 옷 장사하고, 애기들도 미군 부대 장사, 과자 부스러기, 초콜릿 부스러기, 껌, 이런 거를 팔았다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들어왔다. 손에 돈이 들려있지 않았다. 돈을 주고 나온 거지. 아이고, 그럼 됐나. 타협이 됐나 보다. 아내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방을 비워달라. 특히 딸들이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쓸 테니까 나가라. 게다가 그 딸 친구가 있어갖고 방 하나를 주면은 금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겠다. 나는 간이 서늘의 오물 꼈다. 덜덜덜. 우리는 기껏해야 5만 원 줬는데 저쪽은 금 손목시계를 준대.
하지만 그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튿날 그 돈은 돌아왔다. 사역 실패.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쫓겨나는 거지.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로 나가는 날은 학교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 계신 곳에 가서 하루를 보낸다. 피난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고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에 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국제시장에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고 집에 돌아간 게 일과였다. 서면이라고 원래 부산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동네는 남포동. 난 사실 서울 사람이라서 부산은 몇 번 안 가봤거든. 잘 몰라. 남포동이 가장 핫플레이스, 그 다음에 서면이 넘버 2 였었는데 요즘은 해운대, 광안리 여기가 넘버 1 이렇게 바뀌었지.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아까 자매가 와서 버티고 섰다. 오늘 저녁에는 이 방에 와서 자겠다. 나가는 얘기지.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아가씨 두라고 뭐 말씀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 두 처녀가 2, 3일 내로 반드시 방을 빼라 하고 나갔다. 멸시에 찬 눈초리였든 아무래도 좋았다.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참 컸다는 것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신 압박 공격.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야 나가는 나는 이날 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었다. 현관문 열고 나서니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 집주인이야. 나무를 만지더라.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나무까지 유유자적한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 뜬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는 이제 대조의 상황이 나오는 거지. 변호사 영감은 인생을 유유자적 즐기는 거고 전쟁 상황인데도 나는 지금 잠잘 방이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아빠의 모습이고 그것을 고개사라고 표현한 거라고. 인생은 고개다. 힘든 상황이다. 6.25 전쟁 당시 작가가 직접 겪은 대구, 첫 장면이 대구였지. 두 번째는 부산. 개인의 체험과 역사적 현실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더라.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총소리 나오고 사람 죽고 이런 얘기 없어. 하지만 전쟁 같은 상황이 윤리와 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처절한지 하는 거를 보여주더라. 자, 여기는 양평에 있는 황순원 문학관.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는데 언젠간 한번 가볼 예정. 자, EBS 수능특강 앞부분에 보면은 개념학습이 있는데 그 개념학습의 개념어들, 독서 개념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문학의 개념어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나도 문학 수특에 나온 문학 개념어 정리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하려고 생각 중이야. 어쨌든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가 딱 병렬 구조, 다른 사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주제를 갖고 있더라. 첫 장면은 대구에서 할머니한테 쫓겨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부산에서 자매에게 쫓겨나는 장면. 전쟁 때문에 집 없는 슬픔을 겪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전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지. 해서 고개를 하고 있는 이 피에로를 위에 태우고 고개를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 애기들은 많고 아내는 힘든 생활하고 시장 가서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가가 피난 생활에서 겪었던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좌절감을 드러낸 소설이었다. 자, 전체 줄거리. 가족이 대구로 먼저 떠나고 방이 아니야. 헛간에서 피난사를 했는데 그나마 쫓겨났지. 엄격한 생활규율이라는 너네는 헛간에 살고 있는 거지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얘기라고. 자, 거기 쫓겨나서 부산으로 갔고. 자, 문제는 부산에 가가지고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애기들이 껌을 팔고 담배도 팔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나마 나가라. 그래서 나는 고계단의 고계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힘든데, 우리 마누라 힘든데, 자식들은 슬픈 고개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름 맨 마지막 줄은 긍정적 극복의지 동그라미로 끝난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 소설 어떤 부분이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